스파이더맨은 엄연히 마블의 캐릭터지만 한동안 소니에서 영화로 제작하다가 지난 2015년에 극적인 협상을 통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 알려졌던 조건을 잠시 되짚어보면 마블은 순전히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작해주는 대신 투자와 배급 등의 다른 부분은 모두 소니가 맡았습니다. 최종 결정권도 소니가 갖고 있어서 캐스팅이나 시나리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블에서 제공하되 소니가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게다가 영화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모조리 소니가 가져갑니다. 스파이더맨은 소니의 소유물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건이죠. 반면에 마블이 얻는 건 스파이더맨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쓸 수 있다는 것과 소니를 위해 영화를 제작해주면서 받는 약간의 수수료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푼돈에 불과할 테니 의미 없을 거고 결국 이 부당해 보이는 계약을 감내하는 이유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스파이더맨이 꼭 필요해서인가?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파프롬홈이 흥행으로나 비평으로나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파프롬홈이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지 못하면 소니와 마블의 계약이 파기된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스파이더맨이 다시 마블을 떠나 소니로 가게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마블은 스파이더맨 하나를 잃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장장 5편의 영화에 걸쳐 스파이더맨에게 엄청난 공을 들여서 아이언맨을 대체할 차세대 간판 캐릭터로 만들고도 소니로 보내야 할 상황이 오면 그야말로 죽 서서 개주는 꼴이죠. 참고로 이 소식을 전한 리차드 러시필드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이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데다가 당사자에게 출처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매우 중요하고 잘아는 사람이라고까지 했지만 루머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리우드에서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영화는 1년에 5편 안팎일 정도로 극히 드뭅니다. 설상가상 스파이더맨 영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고 심지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도 각 캐릭터의 단독 영화 중에는 딱 3편만 해당됩니다. 이 판국의 제 아무리 마블이라고 해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말아먹었던 캐릭터를 가지고 두 번째 단독 영화로 10억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부가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니의 허락 없이는 스파이더맨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는 없어도 스파이더맨이란 캐릭터와 관련된 모든 상품으로 인한 판매 수익은 마블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마블에게도 스파이더맨의 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영화가 먼저 성공해야 그 영화 속의 캐릭터로 만든 부가 상품도 잘 팔리니까요. 소니와 마블이 이례적으로 합작을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소니로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흥행이 갈수록 저조해지는데도 손을 쓸 방도를 찾지 못했고 마블에서는 영화가 그 꼴을 겪는 바람에 부가 상품까지 덩달아 영향을 받으니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서로의 윈윈을 위해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고 해도 두 번째 영화만에 10억 달러를 돌파라는 건 여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미 홈커밍이 개봉했을 즈음에 엇비슷한 소식이 나돌았습니다. 만약 홈커밍의 흥행이 7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 소니에게 3,500만 달러를 안 줘도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또 애초에 마블이 3,500만 달러란 돈을 왜 소니에게 줘야 했던 건지 궁금하시겠죠?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실은 스파이더맨의 부가 상품에 대한 권리를 소니와 마블이 공유하고 있다가 2011년에 마블이 모두 갖는 조건으로 소니에게 1억 7,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준 건 물론이고 소니가 만드는 스파이더맨 영화의 수입 중 5%를 받기로 했던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도리어 마블은 스파이더맨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신 소니에게 3,500만 달러를 줘야 했습니다. 좀 웃기지만 스파이더맨은 소니가 소유하고 있으니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부가상품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스파이더맨은 특히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마블로서도 수용할 만한 계약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각설하고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파프롬홈이 10억 달러를 돌파해야 한다는 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건이 있다면 마블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어벤져스 엔드게임 덕분인지 파프롬홈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단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소니와 마블의 계약에 따르면 어차피 3편 이후로는 스파이더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마블이 미리 이 사태를 내다보고 계산해 놓은 보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그저 스파이더맨이 마블에 오래도록 남아있길 바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